성공 가도를 힘차게 달리고 계신 대표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증표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위협하는 숨겨진 지뢰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문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매년 결산보고서 보시면서 쌓여가는 이익잉여금에 뿌듯하셨을 거예요. 그쵸?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가 미래에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요,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표님 회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돈을 벌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은 순이익 있잖아요. 그걸 주주들한테 배당 같은 걸로 안 나눠주고 그냥 회사 안에 차곡차곡 쌓아둔 돈. 그게 바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돈이 전부 현금으로 통장에 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공장 설비도 사고 창고에 물건도 쌓아놓고 재고 자산이죠. 또 아직 못 받은 외상값, 즉 매출 채권의 형태로 회사 곳곳에 이미 녹아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성공의 증표가 어떻게 해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대표님이 계셨는데 잉여금이 무려 50억이나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걱정 없어요. 그 30억짜리 공장 살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장을 사면 그만큼 잉여금이 줄어들 거라고 믿고 계셨던 거죠. 와, 근데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공장을 산다는 건요, 그냥 회사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공장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형태만 싹 바뀐 거예요. 그쵸? 회사 전체 자산 규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부상 이익, 즉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단 1원도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회사 통장에 있던 현금만 쑥 빠져나가니까 우리 대표님들은 아니 장부에는 이익이 이렇게 많은데 왜 쓸 돈은 하나도 없지?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이 잉여금이 시한폭탄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무서운 세금 리스크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바로 가업승계 문제입니다. 잉여금이 계속 쌓이면요, 회계상으로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럼 나중에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불어난 가치 전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상속세나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회사를 정리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쌓인 이익금이 전부 대표님 개인의 배당 소득으로 잡혀서 또 세금 폭탄에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 바로 국세청에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잉여금은 이 회사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세무조사에 우선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십시오. 50%. 와, 50%.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대표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절반을, 말 그대로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과도한 잉여금이 뻥튀기 해놓은 주식 가치에 붙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거든요.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출구 전략을 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해결책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해요. 배당이나 임원보수처럼 비교적 간단한 방법도 있고요. 자기 주식 취득이나 특허권 활용처럼 조금 더 전문적인 전략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설계까지도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정말 많이들 쓰시는 전략 하나를 제가 3단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 소각이라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대표님이 가진 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한 푼도 없잖아요. 자, 두 번째,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그 주식을 제값, 즉 시가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사가 사들인 그 자기 주식을 소각, 즉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 표는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배당.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이지만 주주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다음, 자사주 매입. 이건 배당보다 세율도 낮고 4대 보험료 부담도 없어서 굉장히 유리해요. 다만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아주 꼼꼼하게 지켜야 하고 주식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활용. 이건 대표님 개인의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특허가 회사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대표님 개인의 아이디어로 만든 자유발명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그런 리스크가 좀 따릅니다. 보셨죠? 이처럼 각 방법에는 아주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이게 최고다 하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처리는 단순히 쌓인 돈을 없애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건 가업 승계 같은 장기적인 계획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피와 땀으로 이룬 이 성공의 증표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발목을 잡는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닥치기 전에 우리 대표님의 출구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